남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 기후위기 마함 해봅시다. 진행자 최정민입니다. 저번 주 주말에는 엄청났죠. 저기압 두 개가 중국 쪽하고 그다음에 동남아 쪽에서 저기압이 각각 발생을 했거든요. 이것이 우리나라 쪽으로 오면서 합쳐졌습니다. 두 개가. 그래서 여름 겨울 치고는 엄청난 폭풍급 태풍급의 바람이 불었죠. 초당 30m 엄청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뭐 겨울에 어느 정도 뭐 바람이 불겠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좀 어려움을 겪었죠. 창선 쪽에 배를 갖고 계시던 분 중에 파손이 좀 된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준비를 철저하게 안 해놔서 그런 경우가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즘의 그 기후 위기 시대에 날씨의 변화는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상 사항을 주의 깊게 지켜보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정국 씨의 Standing Next to You 듣고 오겠습니다. Standing next to you. 직역을 좀 하면 너 당신 그대 옆에 서 있을게.
뭐 이 정도 되겠죠. 근데 의역을 좀 해야 되겠죠. 의역을 하면 그대 곁에 뭐 요 정도로 의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의역을 하면 그대 내 마음에 그대 있다. 뭐 요 정도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만큼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사랑한다는 뜻이겠죠. 그만큼 지켜주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근데 사람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 곁에 항상 있는 게 있습니다. 항상 바로 플라스틱이죠. 자, 플라스틱. 우리 몸속에도 있죠. 미세 플라스틱이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을 먹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생활 곳곳에 이 플라스틱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해서 4억 5천 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제품이. 그리고 2025년에는 6억 톤까지 생산량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50년에는 그 두 배 12억 톤의 플라스틱이 생산될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이 플라스틱이 6억 톤 정도 생산되면 그중에 한 만 톤 정도는 바다로 유입이 됩니다. 바다로 유입되죠. 바다로 유입되면 이 플라스틱이 분해되면서 열을 내죠. 그래서 수온 상승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먹이 사슬에 의해서 플라스틱이 생명체에 농축되는 것이죠. 그것을 결국 인간이 먹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신용카드 한 장을 매일 먹는 정도로 플라스틱 양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쓰레기씀이 엄청나게 많죠. 이 플라스틱 그래서 100여 개 국가에서는 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작년부터 계도 기간을 두었죠. 그리고 올해 11월 이번 달 24일부터 식당이나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을 못합니다. 그리고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 봉투 사용 금지입니다. 요걸 어기게 되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됩니다. 엄청납니다. 300만 원.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누구나 휴대폰이 다 있죠. 사진 한 장만 찍으면 되는 겁니다. 아마 이거를 대상으로 만약에 보상금을 준다는 제도가 또 생기면 아마 이걸 잡기 위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아마 알바로 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죽어나는 거죠. 소상인들. 지금 경기 침체입니다. 경기가 침체됩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죠. 소비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소비가 늘지 않으면 경제는 계속 둔화되겠죠. 그래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일회용 플라스틱이 아니라 생분해되는 플라스틱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빨대는 종이 빨대도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그 계도 기간 1년 동안 정부가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상인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어서 환경부에 요구를 했다네요. 그래서 어째 보면 환경부가 이 24일부터 하는 전면 실시하기로 했던 부분을 또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번에 일회용 컵 반환 제도, 보증금 제도 요것도 연기를 했죠. 결국 축소해서 제주도에서만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의 지금 시행을 안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 됩니다. 왜 줄여야 되느냐? 플라스틱은 뭐로 만듭니까? 석유로 만듭니다. 석유로 만듭니다. 석유의 60%는 우리가 소위 운송할 때 자동차나 비행기에 들어가지만 40%는 이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대표적인 온실가스의 대표적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바로 이 화석 에너지의 대표 주자 석유입니다. 이 석유 사용량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연기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탄소 국경세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서 유럽이나 미국에 수출할 때 탄소를 얼마큼 배출하느냐에 따라서 관세를 더 매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빨리 대안적인 플라스틱을 대신하는 어떤 그런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야 됩니다. R&D 예산도 깎았지만 어쨌든 조금 더 우리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기후 위기에 관련돼서는 좀 더 정부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뿐만 아니고 정말 기후 위기의 그 어려움에 우리는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당할 수도 있죠. 대표적인 영화 엘리시움. 원래 영어 발음은 엘리지움입니다. 엘리지움입니다. 영어식 발음은 엘리지움인데 우리나라는 좀 표기상 요거 C를 주로 C로 발음을 하죠. 그래서 엘리시움이라고 이렇게 제목은 그렇게 정했습니다만은 영어 발음은 엘리지움이라는 거. 예, 옛날에 제가 부산에 살 때 이사벨 고등학교가 있었어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자벨인데 다 이사벨로 제가 특별하게 이자벨로 발언해서 좀 그런 게 생각이 납니다. 근데 어쨌든 엘리시움이라고 발음해야 되겠죠. 이제 공식 그는 엘리시움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영화에 대해서는 노래 한 곡 듣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은빈 씨가 부릅니다. Someday. 별조차 사라졌던 밤 아무도 듣지 않는 말 멈춘 것만 같았던 시간도 나의 소원을 지울 수 없죠. 간절한 바람들을 모아서 하늘로 날려보내요. 이 어둠뿐인 나날도 끝날 거라 믿죠. 태양을 돌아 아침이 오듯 두 번 다시 슬퍼하지 않아요. 그대 손을 잡는 그 순간들을 난 꿈꾸고 있죠. 이젠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기적처럼 다가올 그대 난 믿고 있어요. 폭풍 같던 그 시간
박은빈 씨. 연기도 참 잘하시는데 노래도 참 잘하네요. 그리고 노래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깨끗하고 맑은 노래인 것 같습니다. 머지않아, 썸데이, 머지않아, 머지않아. 물론 기후 위기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이 영화 엘리시움 이 영화에서도 머지않아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상당히 재밌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상당히 재밌게 영화를 봤습니다. 물론 맷 데이먼이라고 하는 이 배우가 연기를 잘하는 것도 있죠. 연기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디 포스터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현재의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은 영화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액션 영화입니다. 어떤 사회 비판 영화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그게 보였습니다. 자본주의의 이 지금 현재의 문제점. 우리가 이 영화 하기 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10월 17일이 세계 빈곤 대체의 날입니다. 세계 빈곤 대체의 날. 11월 17일입니다. 10월 17일. 이 빈곤 대체의 날은 1948년에 세계 인권 선언을 발표한 곳입니다. 바로 프랑스의 트로카데로 광장에서 10만 명이 모여서 요 국제 빈곤 대체의 날을 선언을 합니다. 빈곤 엄청나죠. 빈곤 못 먹는다는 거, 굶는다는 거 정말 비참한 삶이죠. 우리 어릴 때도 뭐 그런 적은 있습니다. 좀 그렇게 제가 자랄 때는 그렇게 보릿고개 세대라고 하거든요. 68년생들을 보릿고개 세대의 막판이었는데 조금 못 먹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빈곤은 참 비참하죠. 비참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2달러 2달러 물론 뭐 저기 어떤 영화를 보면 뭐 4달러 뭐 이런 영화도 뭐 그런 광고도 있습니다만은 현재 보자. 1.9달러. 지금 인구 중에 우리 80억 인구 중에 한 10억 정도가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루에 생활하는 돈이 1.9달러라고 합니다. 약 우리나라 돈으로 2,200원 정도 되죠. 하루 2,200원을 사는 겁니다. 그것 또한 못하는 빈곤층들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죠? 재산 분석 전문 기관인 웰스엑스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세계 갑부 보고서에서 순자산이 3천만 달러, 약 360억을 가진 부자들이 5만 명가량이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5만 명가량. 5만 명가량이 늘어나서 28만 670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만 조금만 돈을 사회에 기부를 한다면 아무래도 우리가 빈곤층은 좀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걸 돈이나 이런 것 말고는 포드 체인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바로 이 영화가 바로 국제 빈곤 대체 날과 잘 맞는 영화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영화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요. 여기 보면 제목에 선택받은 1%의 세상을 점령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령하라. 요 맷 데이먼이 이제 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이분이 노동자입니다. 노동자.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굉장히 그 지구는 굉장히 환경이 파괴됐거든요. 그 자원도 거의 다 고갈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위 1% 부자들은 하늘에 우주 정거장보다 훨씬 더 큰 하나의 지상 낙원을 건설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시움의 뜻이 파라다이스 이런 뜻이고 지상 낙원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낙원을 건설해 가지고 거기서 1% 단 1%만 거기서 삽니다. 공기도 너무 좋고 그리고 치료기가 있거든요.
어떤 병이든 다 치료를 한답니다. 만병통치약 아시죠? 우리 옛날에 만병통치약 있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하여튼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스캔을 한번 받으면 기계가 거기에서 스캔을 한번 받으면 피부 재생도 되고 암도 치료하고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하는 기계입니다. 사실 생길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현재 과학으로서는 전혀 될 수는 없습니다만 영화니까 영화적 상상력으로 봐주시고 과학적으로는 좀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것처럼 거기에 1%는 죽지도 않습니다. 계속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돈은 어디서 뽑느냐? 예, 지구에서 많은 이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그리고 일을 하면서 생기는 이윤을 가지고 이 부자들은 그 자기들의 그 엘리시움을 유지해 나갑니다. 근데 이 맷 데이먼이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암에 걸립니다. 암에. 그래서 사는 날이 며칠 안 남습니다. 5일인가 6일 정도에 죽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저번에 지렁이 날에서도 했었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립니다. 이제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 그 지구에 있던 여러 갱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좀 조직이 좀 있었습니다. 그 조직과 연결해서 이 맷 데이먼이 엘리시움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을 점령하거든요. 모든 그 시민권이 단 소수 1%만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 엘리시움에 살 수 있는. 그래 그 시민권이 있어야만 치료기도 반응을 해줘. 그 DNA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반응을 해서 고쳐주지 아무나 그 기계에 들어간다고 고쳐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재부팅을 합니다. 재부팅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까지 시민권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죠. 바로 그 역할을 이 맷 데이먼이 합니다. 그러나 슬픈 결말을 가지거든요. 우리 전체적으로는 기쁘죠. 기쁘지만 뭔가 슬픈 결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나시면 이 영화 상당히 재밌습니다. 액션도 상당히 시원시원하고 내용도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지구 기후위기가 계속됩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한다고요? 화성에 가려고 가서 거기서 지구인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인공위성을 엄청나게 쏘고 있습니다. 지금 우주 쓰레기가 일론 머스크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자기는 그 건설 계획, 우주 스페이스죠.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결국 자기들이 화성이 또는 아니면 정말 이 엘리시움이라는 영화처럼 그곳에 우주 정거장을 만들어서 자기들만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 이 부자들은 똑똑하기도 똑똑하죠. 돈을 잘 번다는 건 똑똑하기 때문에 돈 잘 벌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처럼 멍청하면 돈 잘 못 법니다. 그렇지만 꼭 그렇다고 해서 똑똑하다고만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정경족착 그리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 것처럼 부자들이 앞으로 기후위기가 왔을 때 이 엘리시움처럼 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부자들처럼 뭐 새로운 거 건설할 돈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줄여야죠. 우리는 요구해야 됩니다. 국가에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라고 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투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탄소세를 굉장히 주장하거든요. 탄소세. 예, 탄소세 제품을 살 때 그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서 세금을 더 내는 겁니다. 그 세금 낸 돈으로 재생에너지 그리고 우리가 그 플라스틱 대신에 대체할 수 있는 생분해 되는 뭐 그런 제품을 만든다든지 이런 데 투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에 우리는 국가가 노력할 수 있도록
우리는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투표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방법. 물론 이 엘리시움이라고 하는 곳 말고 이때 당시 이 영하에서 지구는 완전 민주주의가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투표나 이런 게 아예 못합니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력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폭력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당한 우리의 권리, 투표로서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데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가능하다면 노력을 해야죠. 조금이나마 플라스틱 제품을 쓰지 않기 위해서. 이거 텀블러입니다. 저는 텀블러를 쓰는데요. 물론 텀블러에 단점이 있습니다. 찌든 때들이 잘 끼입니다. 그래서 청소를 자주 해줘야 돼요. 청소를 자주 해줘야 되는 단점이 있지만 어쨌든 저라도 이걸 사용하다 보면 일회용 플라스틱을 조금이나마 적게 사용하게 되겠죠. 그리고 저와 같은 사람들이 한두 명씩 생겨난다면 좋겠지만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개인이 개인에 의해서 전달되는 좋은 마음이 계속 개인에 의해서 전달되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악한 마음은 잘 전달됩니다. 욕망은 잘 전달돼요. 그래서 국가의 정책이 중요한 것이죠.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금지. 또 연계되어서는 안 됩니다. 연계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행을 하면서 대책을 국가가 정부가 찾아야 됩니다. 1년 동안 뭐 했습니까? 계도기간 동안 정부가 도대체 뭘 했단 말입니까? 지금이라도 준비하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일단 일회용 제품을 사용을 금지시켜야 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분명하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영화 보시면서 우리가 정말 기후위기에 가장 먼저 피해받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한 번 더 느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노래 한 곡 들을까요? 리인 씨의 우리 서로 사랑하고. 꿈 같은 날들이 우리를 찾아온 거야. 소란스레 들뜨던 그 마음, 잠들 수 없었던 수없이 많은 밤, 하염없이 서성이던 걸음. 우리 서로를 알았고, 우리 사랑을 알았어. 그대 곁에 기대어 모든 날 견뎌냈던 눈부신 너와 빛나는 날. 하루씩 커지는 그대를 향한 이 마음,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에 소리 없이 내린 저 빗방울처럼 하염없이 스며들던 그 맘. 우리 서로를 알았고, 우리 사랑을 알았어. 그대 곁에 기대어
울지 않게 서로 내 곁에 머물 거야. 예, 10월 17일은 국제 빈곤 대체의 날입니다. 우리나라 조선 괴담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선이 가장 두려워한 귀신 마마신이라고 하는 조선 괴담이 있습니다. 바로 마마신 천예록이라고 하는 곳에 담겨져 있는 조선 괴담인데요. 마마신 아시죠? 마마 높으신 높으신 지체 높으신 분들을 부를 때 마마라고 부르죠. 마마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본땄습니다. 그만큼 이 마마신이 들어오면 귀신이 이 마마신이라는 귀신이 나타나면 어루고 달래고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신입니다. 맞서 싸운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신이 바로 마마신입니다. 마마신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습니까? 천연두죠. 천연두. 예,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사라졌습니다. 어쨌든 이 마마신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조선의 한 선비가 영남에 갔다가 이제 한양으로 이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날이 어둑어둑해졌어요. 날이 어둑어둑해지면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호랑이 아닙니까? 호랑이. 그래서 옛날 우리 저는 비디오 세대거든요. 비디오를 빌려보면 거기에 호한마마라고 나옵니다. 호랑이 그리고 마마.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조선시대. 현대화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무서운 두 가지가 바로 호랑이와 마마였죠. 그래서 호랑이를 피해서 그 무서운 호랑이를 피해서 어떤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룻밤만 묵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 주인이 지금은 너무 늦어서 안 되고 안 되니까 그냥 가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랬다가는 큰일 나지 않습니까? 호랑이한테 잡혀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재차 부탁을 하니까 허름한 자기 곳이 있는데 거기를 한번 안내해 주더랍니다. 그래서 그것도 감지덕지 아닙니까? 그래서 고마운 마음에 그 헛간 비슷한 곳이죠. 헛간으로 가보니까 웬 노인이 있더랍니다. 근데 이 노인이 눈알도 없습니다. 눈알도 없고 좀 뭔가 기이하게 생기신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노인이 막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자네도 거기 갔다 왔는가, 그 집을 갔다 왔는가, 그 집 주인이 굉장히 인심이 야박하네. 먹을 것도 안 주고 잠도 잘 재워주지도 않고 정말 야박하지. 근데 내가 보니까 나는 다 알지. 거기 보면 꽹고기, 꿩고기, 소고기, 그 다음에 저기 감도 있더라고. 다 내 눈에는 보이네. 근데 그거를 감추고 없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우리를 쫓아냈지. 나를 쫓아냈지. 나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정말 화났어. 그래서 내 그 주인의 아들을 나는 죽일 거야. 아들을 죽일 거야. 꼭 죽이고 말 거야. 라면서 일어서서 나가는 거를 이 선비가 가만히 생각하고 보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주고 안 주고는 그 주인 마음이잖아요. 주면 고마운 거, 안 주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선비가 사정을 했답니다. 그 노인을 붙잡고. 아니, 물론 그분이 좀 우리한테 야박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집에 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들을 왜 죽입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하고 막 빌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그러면 사활을 조금 누그러뜨리면서 그러면 내일 동틀 때까지 그 주인이 바뀌면 내가 용서해 주지. 아들놈 안 죽이지. 라고 하면서 홍교티 사라졌답니다. 근데 순간 잠에서 깬 거죠. 예, 꿈이었습니다. 꿈.
이 선비가 거기서 헛간에서 자면서 꿈을 꾼 거죠. 근데 꿈을 깨고 딱 그 노인이 있던 자리를 보니까 꿈에서 노인이 있던 자리를 딱 보니까 마치 사람이 앉아 있었던 것처럼 이게 앉아 있는 모습에 그 엉덩이 자국도 있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꿈인가 생신가 하고 고개를 가웃거리면서 그래도 한번 가보자라는 마음에 그 주인을 찾아갔답니다. 그 주인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주인 입장에서 꽃감이 있는 것도 알고 꽃감이죠. 감옥을 만든 꽃감이 있는 것도 어디 있는 걸 알고 꿩고기가 어디 있는 것도 알고 소고기가 어디 있는 것도 자기가 그 선비가 이야기하는 게 자기가 숨겨놓은 데가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믿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을 살릴 수 있다고 하니까 하는 마음에 그 선비의 말대로 제사상을 차립니다. 제사상을 차리고 절을 합니다. 빕니다. 잘못했다고 빕니다. 그러자 그 주인의 아들이 병을 앓고 있었거든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막 배가 고프다고 떼를 쓰는 거예요. 막 떼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은 자기 자식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제사상에 있는 그 음식을 주려고 했는데 그 음식들이 천근만근 떨어지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그 떡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막 움직이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럼 마치 누군가가 그 차려져 있는 음식을 먹는 것 같은 그런 막 움직임들이 있더니 조금 있다가 아이가 울음을 꺼치더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이가 말끔하게 병이 나았다고 하네요. 병이 나았답니다. 그 병이 뭐였냐면 마마신이었습니다. 바로 천연두였죠. 그 병이 나았답니다. 그런 이야기죠.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하지 말고 풀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내 주위에 풀어야 됩니다.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바로 괴담이지 않을까. 국제 빈곤 대체의 날 풀어야 됩니다. 수많은 부자들, 이 부자들이 얼마만큼의 물론 부를 갖고 있죠. 돈이 있죠. 부럽습니다. 근데 얼마만큼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느냐. 바로 영국의 국제 구호 개발 기구가 있습니다. 바로 옥스팜이죠. 옥스팜과 그다음에 스톡홀름 환경연구소가 공동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공동으로 25년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부유한 10%.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인구가 80억이지만 그때 당시 연구할 때는 한 60억에서 70억 정도 됐죠. 10% 정도가 한 6억 한 5천만 명쯤 됩니다. 이 사람들이 전체 25년간 누적 탄소량, 온실가스죠. 온실가스의 52%를 배출했습니다. 그중에 상위 15%, 상위 15%는 약 15%. 상위 1%있죠. 1%. 상위 1%는 52% 중에 그 중에 15%를 배출했습니다. 엄청난 부자가 훨씬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이 책임 져야죠. 당연히. 지금 현재 지구 온난화가 계속 진행되는 건 사실 부자들입니다. 부자들이 원인입니다. 부자들이 엄청나게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위 1%, 상위 10%. 우리나라도 상위 10%에 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세계 10위권의 경제 국가지 않습니까? GDP 생산 국가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부자들은 상위 10%에 들 가능성이 높죠. 예. 각성하십시오. 지금 현재 기후위기 여러분들의 잘못입니다. 여러분들의 잘못입니다. 더 큽니다. 물론 저희들도 잘못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도 반드시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부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좀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지구가 망하면 우리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마신처럼 누구요?
그 주인의 자식을 죽인다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자식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이제 피해를 봅니다. 우리만 피해 보는 게 아니죠. 물론 우리가 더 많은 피해를 보겠죠. 우리 같은 서민들이. 그러나 여러분들의 자식들도 피해를 본다는 거. 바로 이 조선괴담이 잘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국제 빈곤도 대체하고 돈을 푸십시오. 이제 기부 좀 많이 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오십가스 적게 배출하게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마마신.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에만 통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도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엘리슘.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립니다. 이런 것처럼 위급해지면, 내 생존의 위급을 받으면 가난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있습니다. 2008년도 세계 금융 위기가 왔습니다. 그때 IT나 몇 개의 정부는 무너졌습니다. 폭동이 일어났고 식량 위기가 왔습니다. 모든 혁명은 바로 빵입니다. 식량입니다. 식량을 제대로 없으면 모든 가난한 사람들은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이, 우리 부자분들이 좀 마음을 고쳐먹고 우리 함께 잘 사는 그런 사회, 그리고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는 그런 사회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다면 제가 백만송이 장미를 드릴 수 있습니다. 싱어게인 3탄의 60호 가수가 불렀습니다. 백만송이 장미 듣고 오겠습니다.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백만송이 피워라는 진실한 사랑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 아래로 갈 수 있다네. 따라라란다 따라라라다 따라라란다 따라라라다 수많은 세월 흐른 뒤 자기의 생명까지 모두 다 준 빛처럼 후련히 나타나 그런 사랑 나를 안았네.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 나라로 갈 수 있다네. 백만송이 장미 제가 꼭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플라스틱이 지금 엄청나게 사용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 플라스틱 덕분에 사실 저희 같은 서민들이 생활이 많이 편해졌죠. 예. 원래 그전에는 귀족들이 누리는 그런 달콤함, 그런 편리함, 이런 것을 플라스틱이 발명되면서 사실은 많이 늘게 됐죠. 플라스틱이 어떻게 개발됐냐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코끼리 상아로 옛날에는 당구공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코끼리 상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빛도 만들고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되면서 코끼리 상어가 이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 끝에 만든 것이 플라스틱입니다. 이제 당구공을 만들기 위해서 당구공을 손 싼 가격에 당구를 치기 위해서 시작되는 게 플라스틱 개발이었습니다. 그 플라스틱이 이제는 안 쓰이는 데가 없죠. 그 플라스틱 덕분에 사실 저희들 같은 서민들이 좀 풍요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건 사실이죠. 그 전에 귀족들만 누리고 있던 그런 제품들을 이제 우리도 쓰게 되는 거죠. 싼 가격에. 근데 이제 지금은 위기에 옵니다. 플라스틱이 엄청나게 사용되고 있죠. 2050년에 12억 톤입니다. 12억 톤.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쓰고 있냐면 우리나라가 1120만 톤 정도 배출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중국은 약 6,300만 톤 정도 사용하고 있고요. 미국은 보니까 미국은 5천만 톤, 2021년 기준으로 1년 차이가 납니다. 5천만 톤 정도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고 있죠. 미국도 엄청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미국에서 이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비율은 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 다 어떻게 갑니까? 매립지로 가는 거죠. 매립함. 다 땅속에 묻힙니다. 땅속에 묻힙니다. 아니면 바다로 흘러가죠. 버려지죠. 그러니까 일회용 플라스틱은 우리가 분리 배출 잘해서 뭐 잘 사용하겠다.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재활용하는데도 온실가스가 많이 듭니다.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러니까 병 같은 거는 바로 재사용이죠. 재사용은 어느 정도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습니다만은 재활용은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됩니다. 그리고 재활용은 여러 번 못 해요. 왜냐하면 순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색깔이라든지 이렇게 섞이면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두 번 사용하면 재활용 안 된다고 합니다. 결국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일회용품은 사용을 되도록이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라스틱 이 식당이나 24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가 반드시 좀 시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좀 드리면서 우리가 푸른 바다, 푸른 하늘, 정말 블루, 초록 블루, 요 색깔을 우리 인간들은 좋아합니다. 예, 푸른 바다에서 저희들은 살고 싶습니다. 태민 씨의 블루 듣고 오겠습니다. 제자리에 맴돌고 주저하던 걸음들도 잃어버린 허리 속 어두워진 마음들도 계절의 흐름 속 작은 조각인 걸 이렇게 나와 있노. 바람에 몸을 맡긴 순간 짓눌린 마음이 벅차올라. 그녀리 몸짓이 만들어낸 dreaming. 아름다운 내 색깔은 blue. 마침내 펼쳐진 낯선 뷰. 이보다 부를 수 없는 늘 원했던 눈앞의 blue. 눈부시게 푸르른 늘 원했던 눈앞의 blue. 일그러진 현실도 그보다 아픈 내일도 이럴수록 어려워. 점이 되듯 사라져도 눈앞에 보이는 놓여진 길 위로 더 겁없이 나와 이고. 바람에 나를 던진 순간 터지던 마음이 벅차올라. 그녀리 몸짓이 만들어낸
눈부시게 드리운 빛을 담은 나만의 블루. 블루. 우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버는 지금 뭐 누구라고요? 예, 대한민국 의사라고 했죠. 2억 6,500만 원 정도 연봉. 10년 전보다 한 40% 이상이 올랐습니다. 우리 노동자들 최저임금 만 원을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러나 엄청나게 욕먹었죠. 엄청나게 욕먹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42%는 증가, 40%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10년 사이에. 부럽습니다. 그렇죠? 예, 당연히 부럽습니다. 예, 부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런 의사분들을 비롯해서 많은 부여층들이 조금 우리 주위도 돌아보자. 주위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국제 빈곤 그리고 기후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곳에 조금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여러분 우리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같은 서민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피해를 봅니다. 이건 공동의 문제입니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합시다.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를 훨씬 더 많이 배출하고 있다는 이 사실 또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책임이 더 크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화를 낸 건 아닙니다.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100만 송이 장미를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뜻돌 씨의 가위바위보를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나가 조연한 내 시간이 너무 아까워. 어쩜 그렇게 멍청한지 난 네 머릿속이 궁금해. 아빠는 내게 말했지 음악은 평생 하는 거라고. 흔들림 없이 난 내 길을 걸어갈 테니 넌 지켜봐. 가위바위보 부러우면 지는 거야. 가위들 해봤자 아픈 건 너뿐이야. 가위바위보 내 아프면 지는 어쩌진 내가 이겼네. 기분 말아줘. 후회하지 말아줘. 어쩌다 이 지경이 돼버렸나. 사람들은 이제 내 얘기에 귀를 막고 진실은 상자에 꽁꽁 가둔 채 먼지만 껴 있어야만 가요. 길어 너무 길어. 발길이 너무도 길어. Stay cool, stay fresh. 똑같은 건 싫어서 어깨 하나 발 어디를 나와. 왜 아직 거짓말인 걸 몰라. 가위바위보 부러우면 지는 거야. 가위들 해봤자 아픈 건 너뿐이야. 가위바위보 내 아프면 지는 어쩌진
저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난 아직도 이 순간을 이별이라 하지 않겠네. 다 공했었지. 그 수많았던 추억 속에서 흠뻑 젖은 두 마음을 우리 어떻게 잊을까.